안녕하세요.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이번 시간에는 중단원 매듭짓기 81쪽. 예.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그것과 연관 있는 문제를 몇 가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찰력이란 물체가 어떤 면에 접촉해 있을 때 접촉면에서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을 말합니다. 자, 이때 마찰력의 방향은 물체가 운동한 방향하고 반대 방향이겠죠. 자, 그림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양쪽 그림이 다 비슷한데요. 일단 물체를 잡아 당깁니다. 지금 그림에서 오른쪽으로 잡아 당기죠. 자, 그때 작용하는 마찰력은요. 그 운동하는 물체하고 반대 방향. 그래서 왼쪽 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처럼 물체의 운동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접촉면과 면에서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을 마찰력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마찰력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요. 간략하게 과학에선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물체의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이 크다. 자, 지금 아래쪽에 여기 그림 보이시죠? 예, 모형으로 나와 있는데요. 자, 이건 빈 수레고요. 자, 요거는 가득 뭔가 들어있는 수레입니다. 자, 빈 수레를 밀 때는 미는 힘이 그다지 많이 들지 않아요. 이럴 때는 마찰력도 작다는 경우죠. 자, 반면에 물체가 가득 들어있는 수레를 미는 경우에는 힘도 많이 들고 그것에 비례해서 마찰력도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조건이 동일할 때는요. 물체의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작용하는 마찰력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요. 접촉면이 거칠수록 크게 작용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등산화를 신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운동화보다는 등산화가 훨씬 덜 미끄러집니다. 자, 그리고 뾰족 구두나 매끌매끌한 신발을 신고 산에 올라가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찔한 일이죠. 자, 그다음에요. 겨울철에 눈이 와요. 그럼 굉장히 바닥이 미끄럽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바퀴에 체인을 감아서 마찰력을 증가시킵니다. 자, 그다음에요. 자, 여기 워터파크에 가서 재미있게 물썰매를 타고 물썰매가 아니네요. 물 미끄럼틀을 타고 있는 친구들을 볼 수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물이 이 아이들의 또는 타는 사람들의 신체와 접촉하는 그 부분을 굉장히 부드럽게 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찰력이 작아져서 잘 미끄러집니다. 자, 그다음에 부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부력이란 액체나 기체가 물체를 밀어 올리는 힘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부력은 물과 같은 액체 속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와 같은 기체 속에서도 작용한다고 해요. 자, 그러면 요 예시를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물이 물속에 있는 물체를 위쪽으로 밀어 올리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면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자, 이거는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느낌만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양팔 저울을 이용해서 실험을 해보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동일한 크기 추를 동일한 거리에다가 매달아서 수평을 딱 맞췄어요. 자, 그렇게 하고서 오른쪽에는요. 물을 조금씩 조금씩 붓는 거예요. 자, 느낌으로만 몸이 가벼워지는 줄 알았는데 이걸 부으니까 어떻게 됐느냐? 예. 지금 아무것도 없는 왼쪽 추가 더 무거워지면서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예요. 대각선으로 이렇게. 한쪽 컵에만 물을 부으면 물을 채운 쪽에 나무 막대가 올라갑니다. 자, 이유는 부력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부력이 이렇게 위로 얘를 들어 올려줍니다. 자, 이것은 물속에 잠긴 추의 위쪽으로 밀어 올리는 힘이 작용해서 추가 가벼워지기 때문이다. 그럼 상대적으로 반대쪽에 있는 추는 무거워지니까 기울기가 이렇게 지금 그림에 표현됐듯이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부력이라는 건요. 이처럼 액체 속에서 물체를 밀어 올리는 힘,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체 속에서 물체를 밀어 올리는 힘이래요. 자, 그럼 기체 속에서 물체를 밀어 올리는 경우가 뭐가 있나 한번 볼게요. 예, 헬륨이 들어있는 풍선이요. 하늘 높이 올라가는 거 많이 봤었죠? 자, 이것은 공기가 풍선의 위쪽으로 어떤 힘을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부력을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보겠습니다. 가장 오른쪽. 자, 여기에도 보면요. 밑에 이렇게 받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연결해 놨죠. 그리고 헬륨 풍선을 이렇게 예쁘게 매달아 놨어요. 그런데 누가 굳이 얘를 세우지 않아도 헬륨이 가볍다 보니까 이렇게 위로 가는데 이거는 공기의 부력을 받아서 위쪽으로 뜬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도 봤지만 물속에도 마찬가지로 부력은 이렇게 위쪽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도대체 무엇하고 방향이 연관이 돼 있냐? 이거는 중력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영향을 받습니다. 자, 중력의 방향은요. 지구 중심 방향이었죠. 자, 이 물체들에서 중력을 표시해 보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작용하고요. 여기도 아래쪽, 여기도 아래쪽이에요. 그 중력을 거슬러서 위쪽으로 작용하는 것을 부력이라고 합니다. 조금은 낯설 수도 있지만요. 이것이 부력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부력의 방향. 여기서 또 언급이 되는군요. 중력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중력과 반대 방향이다. 자, 그러면 이런 부력의 크기는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예. 추가 물에 잠기면 추에 부력이 작용한다 그랬죠? 그러면 용수철 저울의 눈금이 점차 감소합니다. 처음보다. 자, 그래서 부력의 크기는요. 용수철 저울의 눈금이 감소한 정도와 같다라고 본대요. 즉, 물체의 무게에서 물속에서 측정한 용수철 저울의 눈금수를 빼어준 값을 부력의 크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요거는 용수철 저울로 측정했을 때고요. 그냥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 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생긴 배인데요. 자, 여기는요. 짐이 하나도 없어요. 빈칸만 있죠. 자, 오른쪽에는요. 컨테이너 박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조금 더 가라앉았어요. 자, 어쨌든 같은 배라는 거는 인식이 될 거예요. 자, 화물을 실지 않은 배는 이렇게 되고요. 화물을 가득 실은 배는 이렇게 된대요. 자, 그러면 어느 배가 훨씬 부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을까요? 자, 내용을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눈으로 보셨을 거예요. 배에 작용하는 부력은 화물을 실은 배에 작용하는 부력이 화물을 실지 않은 배에 작용하는 부력보다 어떻대요? 크대요. 이게 무슨 소린가? 예. 화물을 실은 배에 작용하는 부력이 화물을 실지 않은 배에 작용하는 부력보다 크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감지할 수 있지? 라고 했을 때요. 자, 요걸로 감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에 잠긴 물체의 부피, 다른 조건이 다 동일한 경우에 물에 잠긴 물체의 부피가 크면 클수록 부력이 크게 작용한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이 있어요. 자, 똑같은 추와 똑같은 비과 똑같은 물과 똑같은 이런 용수철 저울 또는 스프링을 사용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지금 첫 번째의 경우에는 물에 잠기지 않았어요. 자, 두 번째 경우엔 절반 정도 잠겨 있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은 깊이 잠겨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느 경우가 부력이 크냐? 예, 가장 오른쪽 물에 붕덩 잠겨 있을 때가 부력이 더 크게 작용한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1. 양팔 저울에 왕관과 금을 올려서 수평을 이루게 한대요. 아까처럼. 아까 추를 매달한 것처럼.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물속에 넣었대요. 근데 두 개가 가라앉는 그 모습을 보니까 금덩어리가
더 많이 가라앉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왕관과 금 중에 부피가 더 큰 것을 골라라. 그리고 그 까닭을 설명해 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오호. 자, 일단 부피가 더 큰 거는 왕관이래요. 이유는 무게가 동일한데 물속에서 금덩어리 쪽으로 기우는 것은 금덩어리보다 왕관에 작용한 부력이 더 크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오, 물에 잠긴 부피가 더 큰 것이 왕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관의 부력이 더 크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거꾸로 왕관의 부피가 큰 거야.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아까도 봤죠? 자, 여기에서도요. 빈 추하고요. 물속에 있는 추하고 어느 쪽으로 기운다 그랬어요? 자, 이쪽이 기운다 그랬죠? 왼쪽이. 아무것도 없는 데가. 자, 그럼 얘는 부력을 오른쪽은 받았다는 거고 얘는 부력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부력이 큰 쪽은 그렇죠. 오른쪽이죠. 자, 마찬가지로요. 여기서 둘 다 부력을 받는데 누가 더 부력을 많이 받았느냐? 예. 왕관이 더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금은 더 많이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같은 물속에 동일한 금으로 만들어진 왕관 금 덩어리가 있습니다. 자, 지금 어디가 더 부피가 클까라고 물어봤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부피가 더 큰 것은 부력을 더 많이 받는다. 자, 여기서 봤죠? 물에 잠긴 물체의 부피가 클수록 부력이 크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부력이 크면 물에 잠긴 물체의 부피가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관의 부피가 더 크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똑같은 6N인 통조림통을요. 같은 용수철 저울로 측정을 하는데 물에 잠기게 했대요. 자, 가는 5.5N이라고 값이 측정이 됐고요. 나는 5N이라고 측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통조림통에 작용한 부력의 방향, 이건 둘 다 동일하죠. 중력의 반대니까 위쪽이겠죠. 예, 방향은 위쪽 방향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조림통이 물에 잠긴 부피가 크면 클수록 부력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 크게 작용한다. 자, 그러면 크게 작용하니까 어떻게 된다? 용수철 저울의 눈금은 더 작아집니다. 자, 그렇다면 가 볼까요? 가에서 통조림통에 작용한 부력의 크기는 얼마다? 그렇죠. 처음 눈금에서 결과적으로 나온 5.5N을 뺀 0.5N이죠. 자, 나에서는 5N 나왔습니다. 처음에 6N이었어요. 자, 6N에서 5N을 뺀 1N이 나에서 통조림통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인 거예요. 그럼 가와 나 중에서 부력의 크기는 누가 더 크다? 예, 나가 더 큰 거죠. 나가 더 크니까 용수철 저울의 눈금이 더 작아진 거예요. 얘는 5.5로 크게 나왔고 얘는 5로 작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통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는 누가 더 크다? 나가 더 큰 거예요. 반대로 가가 작은 경우가 됩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이 개념을 머릿속에 잘 넣어 두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물이 담긴 수조에 부피가 같은 두 물체 A와 B를 넣었대요. 부피만 같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의 무게는 몰라요. 자, 그런데 A는 물 속에 이렇게 풍덩 잠겨 있고요. B는 반쯤 잠긴 상태로 있었대요. 자, 이때 1번 보겠습니다. 물에 잠긴 물체에 부력이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거는 네, 다 얘기할 수 있어요. 2번이 이제 잘 알아둬야 되는 경우죠. 물에 잠긴 부피가 크면 클수록 부력이 커진다. 자, 그렇다면 물에 잠긴 부피가 더 큰
A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가 B보다 어떻다?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에 잠긴 부피가 더 큰 A가 부력이 더 크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4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물체가 무게가 20N이래요. 여기서 물체는 추네요. 추. 추의 무게가 20N인 이 추를 용수철 저울에 매달았대요. 그리고 나서 물에 잠기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냥 추만 쟀을 땐 20N. 근데 물속에 넣어서 재니까 와 14N으로 줄었어요. 그럼 이 차이만큼이 뭐가 되겠어요? 예, 작용한 부력의 크기가 되겠죠. 누구한테 작용했어요? 추에 작용했죠. 그래서 20N에서 14N을 뺀 6N이 이 추에 작용한 부력의 크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마찰력이라는 거 하나랑 그다음에 부력이라는 거 하나를 봤어요. 자, 마찰력,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 요거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물체의 무게가 클수록 또는 무거울수록이라고 쓸 수 있겠죠? 무거울수록 물체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크다. 자, 그 다음에요. 접촉면의 거칠기. 요거에 따라 또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거칠수록 크다. 크게 작용한다. 누가요? 마찰력이요. 거칠수록 크게 마찰력이 작용한다. 또는 마찰력이 크게 작용한다. 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죠? 근데요. 여기서 하나 여러분이 나중에 한참 지나서 헷갈리는 거예요. 접촉하는 표면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근데도 날 생각해보면 접촉하는 표면적이 넓으면 클 것 같아. 근데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나중에 헷갈릴까 봐 선생님이 알려드립니다. 접촉하는 표면적하고는 상관없고요. 거칠기, 그 다음에 물체의 무게, 요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요거 잊지 말고 꼭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부력이라는 거는 액체에서도 작용하고, 그렇죠. 기체에서도 작용하고요. 중력하고 반대 방향으로, 중력하고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부력의 방향, 중력과 반대다. 요거 꼭 알아둡시다. 그 다음에 부력의 크기는요. 용수철 저울 눈금으로 측정을 하는데요. 부력의 크기는 용수저울의 눈금이 감소한 정도. 처음 값에서 나중 값을 뺀 값이겠죠. 감소한 정도하고 동일하다. 요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보면 아까 문제 2번에서 가는 무게가 6N이었는데 5.5N 됐잖아요. 그거의 차이인 0.5N이 가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다. 자, 그 다음에 나는요 5N이 됐어요. 그럼 요거의 차이인 1N만큼이 부력의 크기다. 자, 그래서요 부력의 크기는 무엇이다? 용수철 저울의 눈금이 감소한 정도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동일한 조건에서 같은 액체나 같은 기체에 이렇게 있을 경우엔 잠긴 물체의 부피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된다? 부력이 더 크게 작용한다. 요거 밑줄 그어드리겠습니다. 자, 부력은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액체나 기체에 물체가 잠겨 있을 때요. 부피가 크면 클수록 더 크게 작용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요. 왕관에 작용하는 부력이 커서 이게 많이 떠오른 거예요. 자,
그래서 반대편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무거워져서 가라앉은 거죠. 그러니까 왕관에 더 부력이 세게 작용한 겁니다. 왕관이 더 어떻다? 부피가 큰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하고 B가 모양은 똑같은데요. 어떤 물체인지는 안 나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물에 잠긴 부피가 더 큰 A의 부력의 크기가 더 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잠긴 부피가 클수록 더 크다. 아시겠습니까? 예. 간단히 설명해 드렸는데요. 부력이라는 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부력. 예, 선생님 설명을 듣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설명을 또 듣고 또 듣고 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알겠나요? 네, 그럼 여러분 믿습니다. 예,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